날개, 오늘은 치킨이 땡긴다. 자, 세상의 프로젝트문 세간을 좋아하거나 관심 있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펑크 가문눈의 아드라고 합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조직이 아니라 날개입니다. 아니 뭐 날개 조직이라고 하면은 맞긴 한데 오늘은 날개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자, 해결사 평가 더불어서 아무래도 림버스 컴퍼니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품은 세계관의 관련 용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할 텐데 인게임에서 해결사나 날개와 같은 용어에 대한 설명을 스토리 안에서는 전혀 안 해줘요. 그래서 스토리에서 날개랑 언급 많은데 뭐 언젠가 스토리에서 날개 이야기 해주겠지, 그게 뭔지 알려주겠지 하면서 아마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해결사까지는 뭔지 알 거예요, 여러분. 대충 눈치챌 겁니다. 해결사가 대충 뭐 하는 애들인지. 근데 날개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날개란 용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모든 날개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는 건 아닙니다. 상세한 날개에 대해서는 이제 그 편을 따로 만들 테니까 궁금하신 날개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모든 댓글 전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의 스포일러는 최대한 피하되 등장인물과 그 캐릭터의 행동에 대한 스포일러는 약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자, 저는 사실 전적인 라이브러리 업을 루이너를 할 때 날개에 대한 언급을 처음 들었을 때 대부분의 림버스 유저처럼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못했었습니다. 사실 생방송에서는 채팅으로 저한테 날개가 무엇인지 알려준 사람이 있었으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게임만 계속 했었으면은 끝까지 날개가 모를 수도 있었어요. 눈치는 어느 정도 챘겠죠. 근데 진짜 그건가 했을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날개가 무엇인지 계속 모르셨다면은 그건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스토리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야 날개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푸문이 전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날개는 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러스트는 진짜 날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현실은 이 날개와는 그렇게 관련이 없어요. 그냥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날개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개요, 날개, 그리고 둥지. 26개의 초거대 기업들이 품은 26개의 둥지. 도시 내에서 26개의 구역은 둥지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모든 둥지는 날개의 품 안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날개란 도시에서 가장 거대한 26개의 기업이죠. 날개 한 개당 한 둥지씩 관할하고 있으며 둥지의 거주자들은 날개의 품에서 안락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날개가 꺾이는 순간 둥지 안에서 관리자님과 수감자들의 안전은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니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서 26개의 날개와 구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도시 지도입니다, 여러분. 중앙에 보면은 A사가 있고 그 위에 B사가 있고 C사가 있고 옆에 둥글둥글 달팽이처럼 돌아가는 게 보이죠. 맨 마지막에 Y사가 있어요. Y사 엄청 크죠. 막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선이 있잖아요. 그게 관할 구역입니다. A사는 중앙이 이 정도, B사는 중앙이 이 정도, Y사 관할 구역 진짜 넓죠. 땅 분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튼 땅 분배가 관할 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겠습니다. A사는 1구라 부릅니다. B사는 2구라고 불러요. 자, 이제 좀 패턴이 보이죠. A사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구, B는 2구, C사는 3구, 이런 식으로 구역이 정해져요. 근데 26개라고 했는데 Z사가 안 보이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Z사는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 땅이 아니나 아니면 공중 위에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의혹이 있어요. 근데 딱히 세계관에서 Z사가 없다는 얘기를 안 하고 당연히 Z사는 존재하듯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도에서만 안 보이는 것일 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Z사는 땅 속에 있거나 아니면은 공중 위에 있거나 둘 중 하나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계관은 비행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Z사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26구 Z사까지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는 오피셜로 취급이 그래요. 일부 유저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23구는 W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업이고 그 기업은 구역 자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구역을 관할하는 것을 둥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둥지 외곽이 뒷골목이라고 해요. 그리고 뒷골목을 관할하는 것은 이제 우리 손가락 조직입니다.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같은 애들이요. 자, 큰 관할 구역이 둥지, 그 외곽은 뒷골목이라고 합니다. 도시의 중추에 자리 잡은 26개의 초거대 기업들. 컨셉은 알파벳, 로마자. 딱히 영어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독일어나 한글 등 타 언어도 회사명의 앞글자가 될 수 있다. 이제 대표적으로 N사는 나게론트 하머고요. 목과 망치라는 뜻의 독일어죠. 그리고 S사가 살피뼈 농축산입니다. 그래서 살피뼈의 S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A부터 Z사가 영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상세 보도록 합시다. 특이점이라는 엄청난 기술을 가진 초거대 기업으로 이들은 기존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특이점들을 통하여 인류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막대한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 줬지만 이러한 특이점들의 도입을 도덕, 윤리, 사상, 문화 등 인문학적 능력들이 이를 따라잡지 못해 현재의 도시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도시의 사회를 머리가 조성했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꽤 많지만 스토리상에선 엄연히 날개와 특이점들이 발현된 뒤에 머리가 설립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들의 특이점은 인간을 재료로 하거나 희생하여 얻은 물질적 풍요다. 더 암울한 것은 이 모든 특이점들이 만약 효율성을 지금이나마 양보한다면 충분히 인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날개에는 도시의 금기처럼 날개 자체에 금기가 있으며 해당 금기를 어길 시 금기 사냥꾼에 의해 처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웬만한 날개들의 입사 최소 조건은 둥지 내부의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지만 드물게 뒷골목 출신들이 뼈 빠지게 노력해서 날개 입사하는 경우도 있다. 특이한 경우로는 로보토미가 있는데 로보토미의 입사 조건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로 로보토미의 본사의 인공지능 비서 엔젤라가 입사 후보들 중에서 이들을 추려내고 기록팀이 이들 중 직원에 걸맞는 이들을 엄선하여 입사 편지를 보내는 식이다. 그래서 직원 중 뒷골목 출신이 많다고 한다. 또한 림버스 컴퍼니에서 여러 날개의 창립자들이 등장 및 언급되는데 이들의 언급에 따르면 이들의 창립자들은 공통적으로 외곽 너머에 갔다 왔으며 디스토피아나 다름없는 도시의 귀족권들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진심으로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이타적인 면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회사가 베일에 쌓여있지만 공식 Q&A에서 밝히길 이들의 특이점, 기술이나 각 회사가 품은 모순점 정도는 이미 구상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각 회사의 상징인 로고들에서 보통 회사의 특이점과 그 비밀도 은연중에 드러난다. 특이점에 대한 것은 인간을 갈아 넣어 효과를 보는 정체불명의 기술이라는 것 외에는 크게 공개되지 않았으나 림버스 컴퍼니에서 T사와 K사, U사의 특이점의 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개되며 모든 특이점은 외곽의 존재의 소원을 빌어 얻어낸 기술을 가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생겨나게 되었다. K사의 근원인 눈물을 흘리는 것은 대놓고 외곽에서 사람이 변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T사의 특이점 역시 대표가 경계 끝에서 별을 이으며 소원을 빌어 얻었다고 하면서 외곽의 기술의 가능성이 높게 되었다. 또한 U사의 특이점은 외곽과 이어진 대호수의 생명체인 고래의 기름을 가공해서 만든 것이다. 그랬나? 애초에 인간이 아닌 초월적인 무언가로부터 받은 기술이기에 현실의 법칙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간이 함부로 뜯어고치거나 활용하기가 어렵기에 인간을 재료로 갈아 넣는 과격한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다만 순수하게 인간의 힘만으로 개발해낸 엘사의 특이점 역시 인간을 갈아 넣은 방식으로 작동했기 때문에 이 추측이 맞을 가능성은 다소 낮다. 그리고 엘사의 특이점 또한 근간이 된 영혼치료 연구소의 소재지가 외곽이라 어떤 식으로든 특이점은 외곽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은 도시 밖으로 한번 나가고 무언가를 얻고 와야 되네. 그러면은 도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굳이 외곽에 탐사를 나가는 것도 약간 이해가 되는군요. 외곽은 되게 유적이라던가 그 유물, 마법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굉장히 큰 득템을 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날개 특이점이 버금가는 기술력을 얻기 힘들다는 뜻이네. 자, 위상 보도록 합시다. 관할 둥지를 관리하거나 시민권의 부여 및 몰수, 세금 징세는 물론 보안 등을 위하여 자체적인 군사 조직을 만들고 지휘하는 등 단순한 현대적인 대기업이 아니라 소국에 군림하는 왕이나 연방의 지방 정부에 가까운 사실상 기업 국가로 묘사된다. 맞죠? 정말 의외지만 둥지 거주 자격은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은 둥지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재화일 뿐 둥지 거주 자격을 얻는 것은 별도의 이야기이며 해당 날개가 허가해주지 않는다면 백만장자든 강한 전투력을 가진 고등급 해결사든 짤없이 들어올 수 없다. 날개 건든 세금은 다시 머리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머리에게 귀속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다. 맞죠? 일단 면목상 이들은 날개라는 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실상은 순수 사무직을 제외하고 조금이라도 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직은 아무래도 저등급 직원이라도 해당 날개에서 지급하는 무기와 장비를 갖추어 무력 집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고등급 직원일수록 개인의 전투력도 차원이 다르게 강해진다. 일단 머리가 그 위에 군림하고 있지만 도시의 근기만 지켜진다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이 거의 없다 보니 역설적으로 존재감이 희박하다. 이들의 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쉬운 예시가 총기류이다. 머리는 총기와 탄환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기고 있어서 도시에 내로라 하는 실력자들도 비용 문제 때문에 어지간해서 총기류에 손을 대지 않는데 둥지 보안의 병력들 상당수가 총을 사용한다. 이 세금 때문에 보통 탄창 2개의 값과 쓸만한 총의 가격이 비슷하다. 탄환이 소모품인 걸 감안하면 무시무시한 수준. 심지어 아예 총기 전문 공방인 로직 아틀리아의 최고급 탄환의 경우는 도시에서도 명백히 상류층에 해당하는 인물마저도 그 총알을 빗맞추면 감봉하겠다고 으름장 놓을 정도로 비싸다고 묘사된다. 아예 민간 군사 기업인 R사의 토끼팀은 기본 무장이 자동 소총이며 K사의 진압 요원들도 총을 사용하고 로보토미 말단 사무직에게도 총을 지급하는 등 부가 넘쳐 흐르는 날개답게 비용 문제에서 자유로워 총기를 자유자재로 쓰고 다닌다. 물론 이 총기의 진짜 용도는 따로 있지만 그래도 환상체들에게 조금씩이나마 물리 피해를 줄 수 있고 운이 좋을 때 총으로 환상체를 제압해서 일을 끝내기도 한다. 애당초 권총의 진짜 용도를 생각하면 시간이 지체되면 환상체에게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서라는 이유로 신속하게
순간에 죽을 수 있는 용도라고 하나 그럼에도 1인당 총기를 제공하는 것부터가 대단한 재력인 셈. 맞아요. 로보토미에서 총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크게 보자면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용도예요. 또한 총기가 아니라도 고등급 해결사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K사의 혈청을 고작 K사 출입국 관리소 진압 요원들이 펑펑 쏘대기도 한다. 라이브러리 루이나에선 1급 해결사인데다가 협회 이과 부장인 유진이 막중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K사 혈청을 사용할 생각조차 못했으며 림버스 컴퍼니에서는 그나마 K사와 인맥이 있던 붉은 시선 덕분에 위급한 상황에 K사 혈청을 지원받았지만 무려 특색 해결사의 인맥이 뒷받침된 요청을 받은 K사에서 제공해준 혈청은 고작 3개에 불과했어. 엄청나죠. 자, 날개 붕괴. 그러나 날개들도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다. 날개가 다양한 이유로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즉 날개의 자리는 여러 기업들이 탄생하고 몰락하기를 반복해서 바뀌어왔다. 사고를 쳐서 잠복하거나 날개 전쟁에 패배하여 무너지거나 머리에 금기를 어겨서 폐업 처리되거나 특이점이 유출되는 등 그 이유는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로보토미는 연기 전쟁으로 엘사 자리가 공석이 되자 그 자리를 차지한 회사였고 로보토미 역시 모종의 사유로 이에 실패하고 자신들의 지하에 매몰됨으로써 로보토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났다. 보면은 실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대기업도 몰락하는 날에 오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거 생각하면은 꽤나 현실적이라면 현실적일 수 있죠. 대신 날개가 무너지는 것을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죠. 그렇게 따지면 림버스 컴퍼니도 엘사를 대처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림버스 컴퍼니 보시면 알겠지만은 날개가 초거대 기업인 거지 기업 자체가 날개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림버스 컴퍼니도 날개는 아니지만은 컴퍼니, 그러니까 회사로서 존재하죠. 딱히 날개 A사부터 Z사까지 거기가 아니라도 기업이라는 것 자체는 존재는 해요. 단지 날개는 초거대 기업이고 모두가 알아주는 기업일 뿐입니다. 권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몰락한 날개의 특이점은 특허가 풀려서 여러 세력들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몰락한 날개의 특이점이라 해도 큰 가치가 있다면 다른 날개나 머리가 특허권을 사들여 독점하기도 한다. 시트린 탐정에서 꺾인 날개의 특허가 만료되어 특이점이 풀리는 일은 몇 번이고 있었다고 언급됐다. 대표적으로 강화 문신 시술과 사육제가 사용하는 인간실 추출 기술이 있다. 대표적으로 W사의 특이점 중 하나인 공간 이동은 본래 W사의 특이점이 아닌 다른 날개의 특이점이었지만 그 날개가 몰락하고 W사가 사들였다. 아 그랬어? 그건 좀 몰랐는데? 근데 라우드 하면은 특허 전쟁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들었긴 했습니다. 근데 워프 기술이 W사 특이점이 아니었다는 거는 좀 놀랐네요. 날개의 둥지는 새로운 날개가 탄생하기 전까지 여러 조직들이 알박기를 하며 활개치는 문법지대가 된다. 둥지를 점거한 조직들은 거주민들에게 보호비를 뜯어내다가 새로운 날개가 나타나면 자신들이 점거한 구역을 그 날개에 되판다. 다만 새로운 날개가 다른 조직이나 해결사를 고용해서 무력으로 내쫓는 경우도 있다. 그쵸? 이게 대표적인 얘기로는 엘사가 있습니다. 엘사가 망하고 엘사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흑운회라던가 엄지한테 보호비를 내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 예시를 보면은 왜 날개가 꺾이는 순간 유혈사태가 일어나는지 이제 알겠죠. 날개가 없어지니까 다른 불량배들이 둥지로 쳐들어가가지고 날개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보호비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삥 뜯기는 겁니다. 각 날개들이 기업을 넘어 사실상 국가처럼 기능하기에 몰락한 날개 전 직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나쁜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로보토미 직원이었던 유리는 8급 해결사가 된 이후에도 몰락한 날개 출신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사무에서 취급이 좋지 않았으며 구지사 잔당들 또한 이 불황자 시세가 되거나 매우 궁핍하게 살아갔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직원들의 이야기며 구지사 이사였던 헤르만은 구지사가 몰락한 후에도 엔사로 소속을 옮겨 잘 살고 있다. 뭐 그쵸? 결국 우수한 애들이 살아남는구만. 자, 직원 등급 체계. 모든 날개가 숫자로 분류되는 직원 등급을 체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 구지사는 일반적인 회사들처럼 사원, 대리, 부장, 과장 등의 직급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선의 관직명을 쓰는 살피뼈 농축산, 그러니까 S사죠. 2단 신문관 부서 한정이지만 나겔운투 하머는 큰 망치, 중간 망치, 작은 망치 등 완전히 별개의 등급 체계를 사용한다. 물론 이런 자체 분류와 별개로 숫자로 분류되는 직급도 평소에 잘 언급하지 않을 뿐 가지고 있을 수는 있다. 동랑, 슈렌느, 3조 등 숫자 등급 체계를 사용하는 날개 소속임에도 직군에 따라 등급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날개가 있는데 날개 목록이 있죠 여기. 근데 은근히 많은 것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해결사 협회는 대부분이 다 공개가 됐잖아요. 날개는 해결사랑 틀리게 조금만 공개되어 있어요. 로고가 있는 회사가 많거든요. 로고가 있는 회사가 많지만 로고만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뭐 하는 회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언급된 숫자도 굉장히 적고요. 자, 회사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머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머리도 날개와 마찬가지로 무슨 용어인지 잘 모르시겠죠? 알아봅시다. 머리, 날개 알파벳 중 가장 앞에 위치한 A, B, C 세 회사는
특이점은 일반적인 날개와 달리 도시 전체를 통치하는 머리의 직속 기관을 경험한다. 머리가 A사, 눈이 B사, 그리고 발톱이 C사를 운영하며 사실상 A사가 직속 중지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를 지배하고 B사와 C사가 보조하는 역할이다. 이를 ABC사의 이니셜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공식적으로 확정은 안 났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고유 명사를 기반으로 팬들은 각각 아비터, 조율자, 비홀더, 응시자, 그리고 클러, 발톱에서 따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회사 특성상 수익 사업은 따로 하지 않는 대신 다른 날개들에게 세금을 걷어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엄청난 권력자라는 거죠. 자, 그 외에 언급만 된 특이점. 원하는 생명체로 만들어주는 제조. 생명체를 제조하는 기술은 일부 회사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개념 소각기. 이름 그대로 넣은 기술을 개념제로 소각하는 기술. 기술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의 근원을 해당하는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기술을 넣으면 그 기술에 관련된 모든 것이 전부 없던 것으로 되어버린다. 실물, 기록, 기억 전부. 그래서 도시에 존재하지 않는 일부 현실에 있는 기술이 사실 이 개념 소각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하우스가 특이점이라고 언급하는 걸 보아 어느 날개의 특이점으로부터 추측되고 이상이 기술의 연구를 소멸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서는 이러한 기술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을 삭제하는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인지 날개의 특이점조차 삭제해버릴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도시의 모든 기술이 완벽하지 않고 특이점이라도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점과 비용에 따라 지우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이상의 말을 고려하면 개념 소각기도 성능에 따라 한계가 있고 특이점 같은 기술을 지우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에 사실상 지우는 게 불가능할 수 있다. 애초에 잠겨있는 개념의 물체를 열 수 있다고 언급되는 F사의 요정이나 J사의 자물쇠로 정보를 잠그는 식으로 기밀의 누출을 막거나 사람이 분해되어 사망하는 것을 막는다고 언급되는 등 서로 특이점이 서로의 카운터되는 양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자물쇠로 개념 소각기를 막거나 개념 소각기에 대응하는 기술이 있다는 게 타당해 보인다. 장막. 어떤 날개 특이점인지는 알 수 없다. 광학 미체와 같이 모습을 숨길 수 있는 기술로 추정된다. 특이점답게 K사 본사의 모든 보안 시설을 뚫고 최상층까지 도달한 정도의 은폐를 가지고 있다. 동랑의 설명에 따르면 명성이 높은 해결사, 날개 인원, 최우수 부자들이나 겨우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비싸다고 한다. 전작의 사람의 인식 저해 가면이 해당 특이점과 유사 기술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 그럼 이렇게 대체적으로 날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날개에 관심 있으신가요? 원하시는 날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자자,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